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도로가에 서서 벌써 몇십 분째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내의 복장은 어두웠다.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런 사내를 용케도 보았는지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사내의 앞으로 멈춰섰다. 군더더기 없는 몸짓으로 택시의 뒷자리에 올라탄 사내는 말했다. 현대 호러 아파트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으며 대답한 택시기사는 차를 출발시켰다. 젊어 보이는 외모에 걸맞는 활기찬 목소리 톤이었다. 집에 가시는 길인가 봐요? 아니요, 일하러 갑니다. 이 새벽에 아파트로 일하러 간다? 기사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사실 그것은 그의 취미이기도 했다. 혹시 셜록 홈즈라고 아시나요? 탐정 아닙니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셜록 홈즈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의 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사람을 잠깐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무수한 정보를 읽어드리죠. 가령 직업이 무엇인지, 뭐라고 오는 길인지, 뭘 하러 가는 길인지. 놀랍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손님들을 관찰하는 게 취미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손님의 직업을 맞춰보아도 괜찮겠습니까? 제 직업을 맞추시겠단 말입니까? 예. 그거 재밌군요. 한번 맞춰보시죠. 기사는 신호가 걸렸을 때 아예 뒤돌아 사내를 관찰했다. 구석구석 자세히 뜯어본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은 기사는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다. 일단 손님은 프리랜서입니다. 어째서 그렇죠? 기사는 조금 신이 난 말투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먼저 이 시간에 일을 하는 직업이 그리 많진 않죠. 그건 그렇죠. 혹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일 수도 있겠지만 손님이 일을 하러 가신다는 호러 아파트 주변은 한적한 주택가라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현재 손님은 빈손이시니 배달이나 출장 AS 같은 직업도 아닙니다. 또 맨몸으로 일한다면 사무직일 확률이 높다고도 하겠지만 손님의 회사가 그곳에 있진 않을 겁니다. 그건 왜입니까? 회사가 있다는 것은 규칙적인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건데 택시로 출근한다고요? 활증이 붙은 이 시간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손님이 그곳에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프리랜서라고 추리한 겁니다. 사내는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합리적인 추리이군요. 기사는 기분이 좋아진 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맨몸으로 가능한 프리랜서의 방문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엔 혹시 누군가가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손님이 열쇠를 따주러 가는 길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손님이 탔던 위치에서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열쇠공을 그 멀리서 일부러 부르진 않겠죠? 그렇네요. 손님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죠. 기술이라. 사내는 그 말을 인정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출장 안마사 같은 힘을 쓰는 일은 아닐 겁니다. 실례되는 말이지만 그런 직업을 가지기엔 손님의 손은 너무 곱고 손톱도 기시더군요.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사내는 언제 보았냐는 듯 손을 만지작거렸다. 그 코트에 눈에 띄는 얼룩을 보아하니 고객에게 굉장한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는 듯 하시고 코트 안에 차려입은 복장이 가볍지 않으니 몸으로 돈을 버는 운동 강사 종류도 아닌 것 같고 굳은 살 하나 없는 그 손으로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닌 것 같고 결론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내는 진심으로 흥미롭다는 듯 물었고 기사는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어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결국 요 입으로 돈을 버는 전문직 프리랜서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컨설팅이나 변호사라기엔 서류 가방이 보이질 않고 정신적인 상담사는
이 새벽에 출장을 가지 않죠.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 새벽에 호러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가서 입만 털어 돈을 버는 직업은? 그게 무엇입니까? 기사는 씩 웃으며 뜸을 들였다. 충분히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느꼈을 때 기사는 말했다. 프리랜서 취재기자 아니십니까? 사내는 정답을 외치기보다는 되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주절주절 떠드는 제 이야기에 일일이 리액션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항상 말끝을 올려 되묻는 습관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코트 위로 안주머니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꽤나 습관적으로 자주 만지시더군요. 만약 몰래 녹음을 하기 위한 녹음기라면 버튼을 확인하던 습관이 아닐지? 와우. 사내의 놀란 톤에 기사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전용 차량 없이 택시를 타시는 걸 보니 소속된 기자는 아니시죠? 그렇다면 남들이 일하지 않는 이 시간에 움직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죠. 사내가 감탄하는 사이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파트 뒤쪽으로 택시가 정차하고 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습니까? 제 추리가 정답입니까? 기사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에게 요금을 받아 돈을 버는 것보다 이걸 맞추는 게 더 중요한 일 같았다. 한데 사내는 답을 주지 않고 지갑에서 5만원권을 꺼내서 기사에게 건넸다. 잔돈은 됐습니다. 네? 사내가 차에서 내려버렸다. 잠깐만요, 손님! 기사는 돈보다도 아직 대답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사내는 그냥 가지 않고 앞문 쪽 유리창을 노크했다. 기사가 급히 창문을 내리자 사내가 선글라스를 내려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김정우 씨.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이런... 택시기사 김정우의 얼굴에 강한 실망감이 어렸다. 한데 문득 제 이름은 어떻게... 김정우가 의문스럽게 쳐다보자 사내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제 직업이거든요. 예? 사내는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만지작거리던 그것을 꺼내어 김정우에게 겨눴다. 곧 사내의 오른쪽 검지가 당겨지고 소음기가 달린 총구가 빛을 발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 일은 끝났고 말입니다. 무덤덤하게 블랙박스를 떼어내는 사내. 뒤돌아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의뢰인에게 마감 문자를 보냈다. 원하시는 곳에 작업물 놓고 갑니다.